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1 사화 시니어 건강의 기본. 사화 관절 건강. 무릎이 아프면 인생도 아프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걷고 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관절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삐걱거리는 무릎,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껴지는 시큰거림, 뻣뻣해진 손가락 마디. 혹시 이런 통증 때문에 활동이 줄어들고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무릎이 아프면 인생도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 우리의 활동성을 제한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없고 친구들과의 여행도 망설여지며 심지어는 가까운 공원에 산책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관절 통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일지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기둥인 관절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찾아온 통증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지, 그 실질적인 해결책을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움직이는 자유, 지금부터 함께 지켜나가 볼까요? 일부 관절 건강. 왜 무릎이 핵심인가? 우리 몸에는 수많은 관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릎은 우리 체중을 지탱하고 걷고 뛰는 모든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무릎 관절은 허벅지 뼈, 정강이 뼈, 그리고 무릎 앞에 동그란 슬개골이 만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뼈들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존재하죠. 또한 관절을 감싸는 활액막에서는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관절액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무리한 사용 혹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시니어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관절 질환 중 하나이며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 손가락, 척추 등 다양한 관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이 관절 주변 골절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시즌2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무릎 관절이 손상되면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함께 약해지면서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 건강은 우리 시니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부 관절이 보내는 경고 신호 놓치지 마세요. 관절은 우리 몸의 작은 변화에도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다. 특히 30분 이상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뭔가 갈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연골이 닳아 뼈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관절 주변이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냉찜질을 해주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심하다. 무릎 관절에 체중 부하가 많이 실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혹은 오래 앉아 있다가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 관절의 초기 퇴행성 변화를 나타내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줄어들더라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자세에서 관절이 잠기거나 움직이기 어렵다. 연골 조각이나 기타 이물질이 관절 사이에 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삼부 관절을 살리는 생활 습관과 운동법. 관절 통증으로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와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정 체중 유지.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우리 무릎 관절은 걸을 때 체중의 3에서 5배에 달하는 하중을 받습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3에서 5kg의 부담이 더해지는 셈이죠. 과체중이나 비만은 관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관절에 좋은 식단. 연골을 위한 영양 공급. 특정 음식이 연골을 재생시키지는 않지만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연어, 아마씨, 견과류 등에 풍부하며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뼈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시금치, 뼈째 먹는 생선 등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항산화 식품, 브로콜리, 시금치, 베리류 과일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 섭취. 관절액이 원활하게 분비되도록 하루 8잔 이상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절에 좋은 운동. 꾸준함이 답이다. 관절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약해져 오히려 통증이 심해집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장 좋은 운동이지만 통증이 심하면 무리하지 마세요. 평지나 완만한 경사를 걷고 관절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부담 없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내 자전거.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무릎의 체중 부하가 적어 좋습니다. 안장을 높게 조절하여 무릎이 너무 많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벼운 근력 운동.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은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 반만 앉기 등을 하루 10에서 15회씩 반복하세요. 스트레칭.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통증을 완화하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운동 전으로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세요. 넷째,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피하기,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따뜻하게 유지.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휴식. 관절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사부 관절 통증. 어떻게 관리할까? 이미 관절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수술적 치료. 대부분의 관절염은 초기 단계에서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소염 진통제 등을 사용하여 통증과 염증을 조절합니다.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주사치료, 관절 내에 윤활제나 소염제 등을 주사하여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합니다. 보조기 사용, 무릎 보호대, 지팡이 등을 사용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입니다.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수술 기술이 발전하여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좋습니다. 수술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양 보조제, 과연 효과 있을까?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등 다양한 관절 영양 보조제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제들이 연골을 재생시키지는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크고 약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맹신하기보다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5부 실제 사례 이야기 60대 초반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좋아하는 등산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는 등 점차 활동량이 줄어들어 우울감까지 느끼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죠.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저희와 함께 식단과 운동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무릎에 부담이 적은 수영과 실내 자전거 운동을 꾸준히 하셨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속에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노력하셨죠. 6개월 후 그분은 다시 가벼운 등산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아파서 모든 것을 포기했었는데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잘 먹는 것이 제게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나를 위한 꾸준한 노력입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기둥이며 연골 손상이 통증의 주요 원인이다. 관절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적정 체중 유지, 관절에 좋은 식단, 꾸준한 운동이 관절 건강의 핵심이다. 통증 관리에는 비수술적 치료와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다. 시니어 시대 여러분, 관절은 우리 삶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선물하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혹시 통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관절을 아끼고 돌봐주세요.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선택하고 잠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이해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면증,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뒤척이는 여러분을 위해 숙면의 비결을 찾아드릴게요.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